여보, 점심 같이 먹을래요? 평범한 아침,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차갑게 꺼진 신호음뿐이었죠.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말도 없이.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알게 된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60대 여성이 겪은 믿기 힘든 실화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한 여성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경 씨 가명, 62세는 35년간 한결같은 결혼 생활을 이어온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 박준호 씨 가명, 65세는 회사에서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직장인이었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이제 부부만 남은 집은 조용했지만 미경 씨는 그 고요함 속에서도 나름의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늘 묵묵히 가족을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결혼기념일이나 제 생일을 잊은 적이 없었고 작은 선물 하나라도 꼭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미경 씨의 기억 속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극적인 로맨스는 없었지만 평생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 서로의 존재가 공기처럼 자연스러웠던 관계. 그래서 더욱 그날의 일은 충격이었습니다. 2024년 10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인사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죠. 미경 씨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날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날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미경 씨는 문득 남편과 함께 점심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남편이 조금 피곤해 보였기에 좋아하는 삼겹살집에 가자고 제안하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회의 중이거나 배터리가 방전됐나 보다 했어요. 그래서 회사로 전화를 걸었는데 회사 동료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날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아픈 건 아닐까? 혹시 어디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온갖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둘러 남편의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남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할까 하다가 아직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에 일단 집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어디 잠깐 다녀오는 길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하지만 저녁이 되고 밤이 깊어져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고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미경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현관문만 바라보며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올 거라는 희망을 붙잡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미경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연락했고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쓰러진 채 발견되지 않았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미경 씨가 마주한 진실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조심스럽게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경 씨가 본 장면은 남편이 큰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출근할 때의 가벼운 서류 가방이 아니라 여행 가방만 한 큰 짐을 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이 단순히 실종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떠났다는 걸요.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옆집 이씨 부인도 같은 날 아침에 비슷한 짐을 들고 나가셨는데요. 순간 미경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옆집 이씨 부인이라면 2년 전 이사온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의 그녀는 남편, 그리고 대학생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죠. 미경 씨와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그분과 저희 남편이 대화하는 걸 본 적도 없었어요. 승강기에서 마주쳐도 서로 인사만 하고 말았는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미경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두 사람이 비슷한 시간대에 아파트를 나섰다 돌아오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평일 오후 남편이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대였죠. 집으로 돌아온 미경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상황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집 여인과 함께 떠났다는 것을요. 정신을 차리고 일어선 미경 씨는 남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옷장을 확인하니 남편이 즐겨 입던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랍 속 중요한 서류들, 통장, 인감도구도 모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건 침대맡에 늘 놓여있던 가족사진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미경 씨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서랍에서 하얀 편지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쓰인 짧은 메모였습니다. 미안하다. 더 이상 가장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 단 한 줄. 35년 결혼 생활의 끝이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정리되다니. 미경 씨는 편지를 든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허탈함, 그리움. 온갖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미경 씨는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이 씨 부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미경 씨 못지않게 초췌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정의 배우자들이 함께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나갔죠.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미경 씨는 외출할 때마다 이웃들의 시선을 느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큰딸은 믿을 수 없다며 울었고 아들은 분노에 차서 당장 아버지를 찾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미경 씨는 아이들을 달래며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경 씨는 여전히 남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편과 이 씨 부인은 각자의 계좌에서 목돈을 인출한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것만 확인되었습니다. 처음엔 분노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떠날 수 있나 하는 배신감이 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미경 씨는 지난 몇 년간의 남편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말없이 소파에 앉아 TV만 보거나 혼자 산책을 나가는 일이 잦아졌었죠. 미경 씨가 말을 걸어도 응, 그래 하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은퇴를 앞두고 있었고 아이들도 다 독립했으니 무료함을 느끼는 거겠거니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그때 이미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옆집 이 씨 부인의 남편과 우연히 마주친 날이었습니다. 그는 미경 씨를 보자 조심스럽게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두 사람은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제 아내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우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 대학 가고 나서부터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활기를 잃어가는 게 보였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이 씨는 자책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40대 중반,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들이 독립하고 나서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은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이 씨 부인은 아마도 우연히 아파트 복도나 승강기에서 마주치면서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비슷한 처지, 비슷한 공허함을 느끼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 위로를 찾았던 것이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해요. 남편도 그 여자도 아마 너무 지쳐 있었던 거겠죠? 평생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다가 정작 자기 자신은 잃어버린 채로요. 미경 씨는 그동안 자신이 남편에게 어떤 아내였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과의 대화는 생활비, 자녀 문제, 집안일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부였지만 서로를 정말 알고 있었을까요?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각자의 마음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편 자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큰딸은 어머니를 자주 찾아와 곁을 지켜주었고, 아들은 분노를 사귀며 어머니의 생활비를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행복했을까요? 우리랑 함께 있을 때? 큰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행복했는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미경 씨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집안 청소를 하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는 일상.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공허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미경 씨는 오히려 자기 자신과 마주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35년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온 자신. 이제 그 역할에서 조금 벗어나 나라는 사람을 다시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제가 누구인지 생각해보게 됐어요. 저는 뭘 좋아했지? 저는 무슨 꿈을 꿨었지?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미경 씨는 오랜만에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결혼하기 전 20대 초반의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 그때 자신은 음악을 좋아하는 밝은 여대생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걸 좋아했고 언젠가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도 있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모든 꿈은 서랍 깊숙이 감춰졌습니다. 남편의 뒷바라지, 아이들 키우기, 시댁 모시기. 누군가를 위한 삶 속에서 자신의 꿈은 사치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어쩌면 남편도 비슷했을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 꿈꿨던 게 있었을 텐데 가장이라는 책임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겠죠? 그러다 60대가 되어 문득 내 인생은 뭐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미경 씨는 오랜만에 동네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시니어 피아노 클래스 모집 공고를 보았죠.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지는 피아노 건반.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묘하게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건반을 누르는 순간 20대의 제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제 모습을요. 문화센터에서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역시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사람, 이혼한 사람, 혼자 늙어가는 것이 두려운 사람. 다들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함께 음악을 나누며 조금씩 위로를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미경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멈춰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남은 인생도 소중하니까요. 그 말이 미경 씨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맞았습니다. 남편이 떠났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까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시간일지도 몰랐습니다. 미경 씨는 남편에 대한 감정도 조금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처음에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그 아래에는 이해와 연민 같은 복잡한 감정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의 선택을 부정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물론 아직도 화가 나고 서운하지만 동시에 남편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도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거니까요. 어느 날 미경 씨는 남편이 남긴 메모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더 이상 가장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 처음 읽었을 때는 그저 변명처럼 들렸던 그 문장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항복 선언이자 동시에 정직한 고백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미경 씨의 삶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던 혼자만의 시간이 이제는 자유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 피아노 수업은 계속되었고 미경 씨는 점점 더 연주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미경 씨에게 재능이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작했지만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요. 음악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요. 60대라고 해서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죠. 미경 씨는 작은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해 피아노 연주를 하는 봉사였죠. 처음엔 떨렸지만 자신의 연주를 들으며 즐거워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혼 수속 진행하실 거예요? 미경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 관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끝난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혼 수속을 서두를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 지금 당장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오히려 엄마는 지금 이대로가 편해. 법적인 건 나중에 정리해도 되니까. 미경 씨에게 중요한 건 법적 지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옆집 이 씨와도 가끔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상황을 겪은 동료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사이가 되었죠. 이 씨도 요즘 많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예전엔 항상 우울해 보이던 분이 요즘은 웃는 얼굴을 자주 보이세요. 아들과의 관계도 좋아진 것 같고요. 어쩌면 우리 모두 이 사건을 통해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된 거죠. 계절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미경 씨는 문화센터에서 작은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자녀들과 친구들이 객석에 앉아 있었고, 미경 씨는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쇼팽의 야상곡, 젊은 시절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습니다. 건반을 누르는 순간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음악만이 남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60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미경 씨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습니다.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글이었죠. 당신이 떠나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배신감에 잠을 못 이루고 분노에 하루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당신도 그리고 저도 우리는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걸요. 당신의 선택을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찾아가고 있어요.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발견하고 있답니다.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그리고 저도 행복할게요. 각자의 방식으로요. 편지를 다 쓰고 나자 가슴 한편이 후련해졌습니다. 미경 씨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꺼내 볼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미경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내가 선택한 하루를.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음악 속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면서요.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이 겪은 충격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60대에 맞이한 예상치 못한 이별,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미경 씨는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것이 이별이든 상실이든 배신이든 그 순간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때로는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구가의 어머니로만 살던 사람이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비극적인 상황에서 얻은 작은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이 겪은 충격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60대에 맞이한 예상치 못한 이별,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미경 씨는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것이 이별이든 상실이든 배신이든 그 순간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때로는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구가의 어머니로만 살던 사람이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비극적인 상황에서 얻은 작은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